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방에서는 벌써 눈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평화통일연합 전국의 활동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부 소식입니다. 11월 14일 신통일한국 안착을 위한 세미나가 북해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김원식 평화통일연합 사무총장님과 모기 차장님이 전날 북해도를 방문했습니다. 세미나 당일 행사장에는 약 80명이 모였고 한국어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전송되었으며 한국어, 일본어 합쳐서 500명 정도가 참가했습니다. 평화통일연합 제2연합회 배형주 상임고문님께서는 강의에서 지금 현재 우리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원식 평화통일연합 사무총장님의 강의에서는 국제가정이 평화통일될 때까지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있었고, 조국이 평화통일을 이루는 데 힘이 될 수 있는 민간 외교관이 되자고 역설하였습니다. 2부에서는 30명 정도가 모여서 한일 일한 가정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이 각자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의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관해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국제정세나 가정의 역할 등 풍부한 강의 내용에 감명을 받아 북해도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들어야 된다는 소감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수도권 중심으로 개최되어 왔던 세미나였습니다만 긴급 사태 선언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개최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월 25일 도쿄 천마교회에서 신통일한국 안착을 위한 원데이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제1지구 마지막을 꾸민 이번 세미나에는 50명을 넘는 참가자가 있었고 특히 젊은 세대의 참가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강의는 권상기 국장님과 김원식 사무총장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김원식 사무총장님은 평화통일연합이 해온 일들을 소개하고 공생공령 공의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젊은 세대들을 의식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어 공부의 중요성과 내년에 있을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의 중요성도 강조하였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자극을 많이 받았고 세미나가 끝난 후에는 기념 촬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 통신대학 강좌가 개최되었습니다. 11월 5일은 시미즈 요시코 선생님을 모셔서 인생 희노애락 마음의 고향 노래와 더불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미즈 선생님은 북한에서 태어나셨고 6.25 때에 남쪽으로 피난하시고 그 후 일본으로 피난하셨습니다. 시미즈 선생님은 가수로서 노래를 통해서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강좌에는 몇 곡 노래도 불러주셨고 참가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질의응답에는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평소의 통신대학 강좌와는 다른 따뜻한 분위기로 둘러싼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월 12일은 국제성공연합 상임고문 와타나베 요시오 선생님을 모셔서 남북통일과 일본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강의가 있었습니다. 와타나베 선생님은 수십 년에 걸쳐서 남북통일을 향해 정치적인 관점에서 어프로치해 오셨습니다. 강의에서는 남북 분단의 경위, 지금까지의 통일 방안 등을 해설하시면서 남북 통일을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일본은 미국과 한국과 연유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미래의 비전을 열어갈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18일에 개최된 아사히 요시즈미 선생님의 강의는 총 15회 강의의 마지막 회였습니다. 1년 이상에 걸쳐서 매달 강의해 주셨고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독자적인 시선의 한국과 북한에 관한 정보와 분석은 참가자들의 관심도 높고 인기 코너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지막 회는 대학에서도 강의를 안 한 내용을 특별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참가자들로부터
아사히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말이 잇따라 나오고 마지막에는 박수로 아사히 선생님에게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평화통일연합 제1연합에서는 11월 13일 역사 탐방으로 야마나시현 방문했습니다. 이번 역사 탐방은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방북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27명이 참가했으며 일행은 미야츠카 코리아 연구소를 방문한 후에 야마나시 현립 도서관에서 세미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미야츠카 선생님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를 들었고 참가자들은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북해도 한국부인회에서는 작년부터 부인들이 만든 김치를 제일교포들과 한국 남성들에게 나누어주는 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같은 지역의 농가 주인께서 한국부인회의 활동 내용을 듣고 감동해서 밭에서 수확한 배추, 무, 파 등을 무료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농가 주인도 같이 김치 만들기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분은 내년에는 친척도 부르고 같이 김치를 만들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갖게 해준 김치 만들기가 화제를 불러 신문에 실렸습니다. 11월 20일 오사카에서 개최된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억유산 등재 기념행사에 문헌택 사무국장님, 조한수 사무국장님 외 3명이 참가했습니다. 코로나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된 영향인지 이번 행사에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기념행사 후에는 한일교류연구가 시마무라 하츠요시 선생님과 평화통일연합의 참석자와 함께 조선통신사의 역사적인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선통신사는 임진왜란 이후 12차례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면서 한일의 화합을 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며 이번 행사에 참석해서 가슴 뿌듯했으며 코로나 관계로 조촐한 행사가 되어서 아쉬웠다. 내년에는 대마도에서 할 예정이며 한국과 일본이 하나 되어 성대한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는 문헌택 사무국장님의 소감이 있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이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